불가사의의 세계. 안녕하셔요. 불가사의의 세계입니다. 근래 허경영 신이님에 대해 안티성 행위들이 끊이지 않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인간은 감각기관과 뇌의 인식기능 판단 기능을 통해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와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불교에서도 인간에게 있는 안이비설 신의에 말하자면 보는 기관, 듣는 기관, 냄새 맡는 기관, 맛보는 기관, 감촉으로 느끼는 기관, 그리고 눈, 귀, 코, 입, 신체를 통해 들어온 것을 뇌의 의식 작용을 통해 인간은 인식을 하고 정보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감각에서부터 정보를 얻기까지 그 과정을 오온이라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데요. 허경영 신이님께서는 색수상행식을 각각 물질, 감각, 인식, 반응, 정보라는 것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물질은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 들려오는 소리, 냄새, 맛, 만져지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감각, 인식, 반응이라는 과정을 거쳐 정보라는 것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얻는 정보들은 과연 제대로 된 것이 있을까요? 아내는 공자가 아주 아끼는 제자였는데요. 어느 날 공자 일행이 다른 나라로 가는 도중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 모두가 기진맥진했다고 해요. 빈집에 들어가 쉬는 동안 아내가 밖에 나가서 쌀을 조금 구해와 밥을 지었대요. 밥을 푸려고 솥뚜껑을 열었는데 그 순간 천정에서 그을음이 밥에 떨어지고 말았다고 해요. 옛날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요리를 했기에 부엌 천정에 그을음이 주렁주렁 했잖아요. 아내는 그을음을 걷어 내었는데 밥을 보니 그을음 떨어졌던 부분이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걱으로 그 부분을 걷어냈는데 버리기가 아까워 자신이 먹었대요. 그때 방에서 쉬고 있던 공자가 부엌으로 난 쪽문으로 그 광경을 목격했대요. 공자는 아내가 자기보다 밥을 먼저 맛보는 것이 서운했대요. 그래서 아내가 팝상을 들고 들어오자 공자가 짐짓 말하기를 모처럼 밥을 지었는데 조상님들에게 먼저 제를 지내고 먹자고 했대요. 아내가 깜짝 놀라며 안 됩니다. 스승님, 이 밥은 그을음이 떨어져 제가 먼저 입을 뗀 밥입니다 했답니다. 공자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눈을 뽑아버리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성자라 칭하는 공자조차도 오판을 하고 잘못된 정보를 갖는데 하물며 범부인 우리 인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사장 보는 데서만 일을 하고 사장이 없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직원을 사장은 성실한 직원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집 창문을 기웃거리는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대뜸 그를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그가 내 지인의 심부름꾼인데 우리 대문이 잠겨있고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지인의 심부름을 완수하려고 창문을 기웃거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도둑으로 생각하기 십상이죠. 사람들이 전해주는 정보들은 과연 진실된 것일까요? 그들의 불완전한 인식으로 오판하고 오해한 정보들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른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이 아니면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자신이 보고 들은 것조차도 우리는 엉터리 인식을 하고 엉터리 정보를 갖게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허경영 신이님께서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를 자주 인용하십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선인지 악인지 인간들이 판단하는 것은 오류투성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한다. 남을 비판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남의 일에 판사가 되지 말라는 것이지요. 저 사람은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옳고 그름은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심판권은 신의 전유물이라고 합니다. 법정 스님의 스승이기도 한 효봉 스님은 출가 전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나와 평양에서 판사로 재직 중 어떤 죄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나중에 진범이 나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효봉 스님은 평소 제자들이 누구의 잘못을 고자질하면 너나 잘해라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허경영 신이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은 겸손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지요. 요즘 신이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제발 자중했으면 합니다. 신이님을 공격하는 모든 안티들, 자신들이 듣거나 보아서 판단한 것, 자신이 지금까지 믿은 것, 자신들이 아는 것이 잘못된 판단, 잘못된 믿음,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의 심판권에 도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이님 측근에서 신이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색안경을 끼고 잘못된 생각을 하여 혁명소리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신이님을 물심양면 노력봉사로 헌신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신이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신이님 말씀을 왜곡해서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마치 독심술이라도 있는 양 신이님께서 강연 중 자신들을 독려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자신들에게 보낸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이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몰래 자금을 빼내고 있으니 그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업무를 보아 신이님을 돕겠다는 취지였지요. 저도 처음에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신이님 주변에서 신이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 무렵 신이님 강연을 들은 후 제가 들은 것과 전혀 다른 식으로 신이님 말씀을 해석하는 걸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죠. 지금처럼 신이님께서 자기들에게 신이님 주변에서 도둑질하는 자들을 척결해 달라는 메시지를 강연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었는데 신이님께서 쓰시는 분들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가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신이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이 꾸며낸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들려주었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신이님에 대한 정보를 캐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자라는 의심이 가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저는 기절초풍하며 이후로 아주 그 사람과 일체 연락을 끊어버렸지요. 그 후부터 하늘궁에 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사람들을 너무 믿지 않게 되었고 한때나마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에 대해 신이님께 죄스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말도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지만 지금 또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에 사람들이 혹여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까봐 제 치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허경영 신이님을 따르는 우리는 항상 신이님의 강연을 그대로 듣고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심을 가진 자들, 사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접근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이님 곁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그만한 공덕을 지은 분들이기에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분들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헌신봉사로서 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고 봅니다. 하늘은 주로 사람들을 통해 시험을 걸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온 목적을 마침내 이루고 신이님의 가피력으로 백궁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영광을 얻은 우리는 끝까지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머리가 아니라 신이님의 수족이 되어 헌신봉사하는 삶을 살다가 백궁천국으로 모두가 입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참으로 간절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